분사와 분사구문 하는데 분사와 분사구문은 ingd를 구별하는 문제이고 ingd를 해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분사하고 분사구문을 구별을 해야겠죠. 네, 우선은 구별하는 방법이나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ing나 ed가 수식하는 걸 말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사죠, 그죠? 형사의 모양이 몇 개? 한 개, 두 개로 뭐 있다 그래서 나눠줬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분사라고 부릅니다. ing라고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 해석은 한눈으로 하죠. ed로 끝나는 것은 뭐라고 부르고 해석은 뭐뭐 된으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분사입니다. 즉 단어가 단어를 꾸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좀 다른 분사 구문이 있는데요. ing가 맨 앞에 오게 되면 문장 맨 앞에 뭐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명사 주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를 찍어서 컴마를 찍어서 자리를 구분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ingd는 어떻게 해석하고 라고 해석을 합니다. 뒤에 올 수도 있어요, ingd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고 제가 똑같이 적었습니까? 검은색하고 녹색을 똑같이 적는 것 같은데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ingd가 맨 앞에 올 때는 뭐뭐 하니까로 해석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외국책을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ingd가 뒤에 올 때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더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ingd는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만 분사 분사 구문을 구문짓는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바로 컴마입니다. 컴마가 안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의 안 컴마가 없는 경우는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가장 기본적인 경우 99%에 해당되는 경우, 즉 컴마를 있는 경우를 좀 보시라는 얘기죠. 알겠어?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면서 할 것이고, 분사하고 분사구문은 해석도 당연히 다르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그죠? 풀이 방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순수를 지켜야 돼. 첫 번째 할 일은 뭐라고?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해석을 해가지고 뭐뭐 한으로 해석이 되면 ing, 뭐뭐 된으로 해석이 되면 ed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분사와 분사구문은 끝없이 가르쳐도 끝없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단어의 뜻을 모르면 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3들이 이제 분사와 분사구문을 배우고 있는데 이걸 못 푸는 거야. 스포일러 얘기는
망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망치는 아이, 망쳐진 아이, 둘 다 좀 말이 되죠. 영어에서 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버릇없는 아이를 영어로 스포일드 차일드라고 합니다. 왜 ED를 쓰겠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망쳐졌기 때문이죠. 네, 버릇없는 아이를 저렇게 표현하는데 스포일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데 보면 experience라는 단어 앞에 irrit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고 있습니까? irritat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네,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단어를 모르면 풀 수 없을 때 어떠한 편법이 있는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쓰는 건 당연히 책이 없어요. 네. 저도 EBS 답안지를 보고 배운 겁니다. 능동, 수동태 압니까? 능동태는 뭐? 주동사 목적어죠. 수동태는 뭐라고 저번에 가르쳤어? 목적어가 주어자로 이동하면 수동태라고 그랬지. 그러면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일반적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걸 이용해서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고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라면 ing는 능동 관계니까 명사 밑줄 명사면 ing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뭐뭐에서 의해서 바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PP 형태, 수동의 형태가 맞겠죠.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의 개념을 이용해서 공식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분사 구별법입니다. 분사는 컴마가 있다고 없다고? 없으면 이제 분사 구문을 할게요. 4번이라고. 분사구문은 뭘 보고 구별한다고? 분사구문 구별법인데 분사구문은 컴마를 기점으로 내물을 주어의 내물을 치면 되고 이 주어가 하면은 ing 받으면 ed 이렇게 푸는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컴마를 기점으로 주어의 내물을 치면 돼. 분사하고 분사하고는 완전히 풀이 방법이 달라요. 다시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ing 바이가 있으면 수동이니까 ed 즉 괄호로 쳤단 말은 없으면 대책이 없어. 풀 수가 없어. 그냥 해석해. 난 몰라. 만약에 명사가 있으면 ing, ed가 있으면 pp 동그라미 치면 되고 고3 내가 알려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명사 있으니까 ing 아니야. 끝이니까 그렇게 하면 단어를 모르고 풀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어? 우선은 세시박에 들어가기 전에 분사구 분사구를 한번 구별해 볼게요. 아직 세시밖에 안 들어봤어요? A번만 분사 구문을 찾아봐.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 자,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네모를 치고 푸는 것이겠죠? 아이가 하는지 받는지. 자, 다시 봅니다. B번 분사를 찾습니다. 분사를 찾습니다. 그렇죠.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빈칸이 있죠. 그 다음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므로 전부 다 여기에 네모를 쳐서 이 사람이 하는지 받는지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분사구 분사구문은 외국 책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법 용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한 단원에 묶어서 설명을 하니 여러분의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네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컴마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사 분사구문을 빨리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ing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앞에 있을 때 하면서 하니까 그랬죠. 네. 그 중에서도 ing가 맨 앞에 있을 때는 하니까라고 해석을 더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니까라고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억지로 접속사를 끼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뭐뭐 하면서 염주체육관에서 수영을 하니까 죽었어요? 수영을 하다가 죽었어요? 염주체육관에서 수영을 하니까 죽었다고 하면 염주체육관은 죽음의 수영장이야. 발만 담그면 죽는 거야. 그러면 ing만 해석을 i만 딱 놔두고 해석을 하라고 하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로 양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염주체육관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 난리 나겠죠. 내 집가 떨어지고 막 왜 수영장은 왜 저 모양이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앞에다가 뭘 쓴다? 펜이나 화일 같은 단어를 끼워 넣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뭐가 안 들어가겠죠. 비코스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대부분은 뭐뭐 하니까로 해석이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 원래 ingd를 이렇게 쓰고 나서 주동사를 이렇게 컴마 다음에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주하고 뒤에 있는 주가 똑같아서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주하고 뒤에 있는 주가 다르면 이렇게 억지로 써야 돼요. 이걸 보고 앞에 독립적으로 주어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버스가 없어서 나는 집에 걸어가야 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적었어요. 대여라는 말은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적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있는 주하고 뒤에 있는 주가 다릅니다. 왜? 내가 버스가 없어서 간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빼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대여를 꼭 써야 되고, 대여를 안 쓰는 것은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틀려 있는 그런 분사 구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해리포터 1권에 보면 머리가 세게 달린 개가 이렇게 불을 막 뿜고 있는 그 옆을 지나가던 장면이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심장이 쿵쾅쿵쾅 되면서 해리포터가 조심스럽게 막 지나갔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심장이라는 명사를 써놓고 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망치로 때리듯이라는 단어로 해머링을 해석하면 되겠죠. 예, 특히 저 문장 잘 보고 있으면 H가 세 번이나 라임같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소설에서 되게 잘 쓰는 표현입니다. 즉 굉장히 긴 문장을 빨리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긴장감을 높이는 표현이 되겠죠. 그걸 보고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ingd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라는 표현으로 앞에 있는 동작과 뒤에 있는 동작이 비슷한 시점에서 일어난다고 치면 이미 뭐가 일어났을 때는 having pp나 having been pp를 씁니다. 그 다음에 컴마를 이렇게 찍고 조동사를 쓰겠죠. 자, 물어볼게요. 이것은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항상 말했지만 해석이거든요. 자, ing는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having pp나 having been pp는 이미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는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뭐뭐 이미 했으니까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이걸 보고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됐냐? 됐어요? 문제를 다 풀어봐.